하는 헤어질 결심을 사실상 한 셈이나 다름없다. 이재명 대 이낙연인데 이 싸움을 신호탄을 갖다 추미애가 올려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나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나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1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못하는 처지에 빠진 민주당의 현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고 조국 사태가 지나가니까 또다시 이제 내로남불의 주체가 누가 되냐면 이재명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거죠. 일단 친명에서는 이낙연이 보완자가 되기를 바라는 일단은 이분이 호남 방문하는 걸 딱 보고 이게 당이 10월달 11월달쯤 되면 이게 쪼개질 수도 있겠다. 자,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와는 헤어질 결심을 사실상 한 셈이나 다름없다. 교수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지금 조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vs 이낙연이잖아요. 예. 이재명 대 이낙연인데 이 싸움을 신호탄을 갖다 추미애가 올려버린 거예요. 지금 한쪽은 간디고 한쪽은 저놈이 나 잘랐어. 비겁한 거야. 그다음에 뭐라고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기회주의자. 이 기회주의자야. 그러면 기회주의자와 저놈이 날 잘랐어. 네. 그리고 간디 중에서는 간디가 최고일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낙연의 귀국 행사장에서 천에서 지금 어떤 보도 보니까 1,500명까지 왔다. 예, 엄청나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 바탕에 뭐가 걸리냐면 이대로 민주당은 안 된다. 우리한테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 심지어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예. 이재명이 좋아서 지지한다기보다도 없으면 어떡하냐. 그 대신 역할을 해줄 사람이 이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 마지못해서 지지하는데 이낙연이 딱 들어오니까 그 막연한 기대감들이 지금 그쪽으로 표출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딱 했을 때부터 행보를 딱 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여기까지잖아요. 예. 청록색 넥타이를 메고 왔다. 이게 새정치국민회의. DJ가 정계 은퇴하고 다시 영국인가 런던인가 어디서 유학을 그렇죠. 하다가 1년 만에 컴백해가지고 96년인가요? 새 당을 만들고 정권에 재도전할 때 그때 그 당의 색깔이 바로 그 색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전통을 갖다 거기다 딱 매김한 거예요. 그다음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아니나 다를까 누구부터 찾아가냐면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찾아가요. 나는 DJ의 아들이다. 그죠. DJ 아들이고 제2의 DJ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 행보가 호남 방문을 딱 해버리는 광주를 딱 가요. 호남 방문에서의 연설은 그렇죠. 그 이전에 공항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호남 방문에서는 윤 정부 비판도 있었지만 그렇죠. 민주당 비판이 상당히 들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나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나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예. 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다는 것은 일단은 1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지만 예. 두 번째로는 그것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못하는 처지에 빠진 민주당의 현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광주가 다 딱 때린 건 확실하잖아요. 예. 뭐라고 얘기하냐? 민주당 혁신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뭐냐? 도덕성 회복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하는 거다. 딱 두 가지인데 바로 민주당이 걸린 덫이 바로 이거잖아요. 예. 첫째, 도덕성 회복. 내로남불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조국 사태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그 조국 사태가 지나가니까 또다시 이제 내로남불의 주체가 누가 되냐면 이재명이 된 거예요. 예. 뭐라고 하겠습니까? 불체포 특권 나같이 깨끗한 정치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더니 필요합니다. 예. 말을 뒤집었거든요. 네. 지금 모든 것들 쉽게 말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방탄을 쳤단 말이죠. 그 모든 원인이 바로 뭐예요? 사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도덕성이 다 망가졌다라는 거고 국민들이 딱 볼 때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도 과거는 그랬잖아요. 그래도 도덕성은 민주당이야 라고 했는데 그 여론조사도 뒤집어졌단 말이죠. 이렇다면 민주당이 내세웠던 전통적인 가치 그다음에 네. 그 도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40대 화이트 칼라가 흔들리고 있고. 그 누구 책임이냐? 문재인 정권 때는 조국 사태 예. 그거였고 두 번째 지금 여기서는 이재명 당신 책임 아니냐 이 얘기예요 지금. 두 번째로는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 이건 바로 뭐냐? 당내에서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저 강성들. 쉽게 말하면 그 철호매와 같은 강성 친명 의원들. 애들이 분위기를 갖다 잡는다는 거예요. 의총을 딱 가잖아요. 말을 못 한대요. 그냥 아예 분위기를 그냥 딱 압도를 해버려가지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우하면서 그냥 묻혀버리게끔. 종천, 이상민, 이원우, 김종민,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렵군요. 그렇죠. 박용진이 뭐니 뭐 얘기를 네. 해봤자 그냥 그래 니들은 떠들어라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훅 하고 밀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일단은 묻혀버리고 예. 쉽게 말하면 그 소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올바른 발언들은 다 묻혀버리는 분위기가 의원들 사이 내에서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소수의 이 사람들은 바로 뭐야? 계속 문자 폭탄을 받거든요. 문자 폭탄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역위원회 사무실까지 와서 버스를 내전에 와서 막 전광판에다가 전광판에다 뭘 틀어대고 뭐 마이크로 떠들어대고 막 수박을 깨고 막 이런 거란 말이죠. 수박을요. 네. 네. 이런 퍼포먼스 같은 거 하고 이러니까 찍소리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누구냐? 친명이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딱 겨냥한 거고 이것은 바로 뭐에 대한 견제입니까? 이재명 체제에 대한 견제를 딱 한 거고 발언이 세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이죠. 그 다음에 뭐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겠지.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호남을 갖다 딱 잡은 거예요. 호남 출신이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DJ 코스플레이를 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호남 지역에서 지지가 높았단 말이죠. 그래서 호남의 근거지. 전남지사도 역임을 했었죠. 그렇죠. 그게 근거지가 딱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남으로 진출해서 노무현 대통령 만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뭐 그다음에 생각해 볼게 이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도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것이 사실 시간적으로만 보면 공간적으로도 봐도 입국하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빨리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는 건 분명히 선을 긋는 그렇죠.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제 친명과 비명이 다른 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친명에서는 이낙연이 보완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거든. 친명 이건 너무 강성들이야. 절대 중도층이 붙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낙연은 중도 친화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체제로 선거를 치르는데 네가 좀 도와줘서 중도층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줘. 이러면은 뭐랄까 그림이 이제 나오는 거죠 어느 정도. 총선 치르기가 좀 편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너는 네 역할은 거기까지야. 라고 하는데 비명계는 또 얘기가 다른 거죠. 그게 아니라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다. 지금 사실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좋아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 정말 미친 사람들이고 그 소수의 미친 사람들 나머지 빼고는 다 뭐냐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여기 대안이 있지 않냐. 일로 와라. 이게 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뭐가 붙는 거냐면 공천권 갖고 싸움이 붙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분이 호남 방문하는 걸 딱 보고 본 게 이게 당이 10월달 11월달쯤 되면 이게 쪼개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행보가 딱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행보는 아니잖아요. 교수님,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대안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상당히 기대감은 있는데 정작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은 별로 시군둥이 영향력이나 정치적인 잠재력이 별로 안 나온다. 이건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웃되면 그냥 그걸 올라가요. 옮겨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 뭐 지지율이 지금 안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옮겨가는 거고 그게 이제 없어지게 되면 그 문제 있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그거 다 일로 그 지지율이 다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 지금 나오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미 그때 경선 때도 거의 이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이길 뻔한 그런 포텐셜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걸 하는 거죠. 일단 이재명 체제는 아웃이다. 이김이 끝났다. 이걸로 총선 치르기 힘들다. 여기서 총선에 질 것이다. 그다음 수도권 민심이 지금 예사롭지가 않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갈아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아마도 쪼개질 결심까지 할 수 있겠죠. 교수님 보기에는 6월 24일이라는 날짜 더 늦지 않게 기욱한 것은 민주당의 절체절명의 위기고 호남 DJ 정신과 이 유산을 개성해서 총선도 물론이거니와 다음 대선까지 나는 한번 도전해 보겠다.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질러야 된다. 확실하게 질러서 이재명 확실하게 비판을 해주고, 그래서 이재명의 대안이 자신을 각인을 시키고 당내에서 그
그 이재명을 갖다 옹호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그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세력들과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싸우고 이런 가운데 자기 자신을 플랜 B로서 진짜 대안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지 대선 후보도 될 수 있는 거지.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란 말이죠. 근데 이분의 성격이 또 그렇게 대쪽 같은 그런 성격들을 뭔가 저지르고 이런 성격은 좀 아니거든요. 이분이 말하는 것도 점잖고 뭐 싸움을 하거나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별로 뭐 기억나는 메시지가 잘 없다 이런 또 그렇죠. 비판도 있어요. 아니 엄중히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엄중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 지금 사태는 이미 엄중해. 지켜보기 전에 사태는 엄중하기 때문에 그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 당의 그 잘못된 모습 혁신에서 당을 갖다 잘못된 모습에서 잘못된 모습을 걷어내는 그 혁신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예. 되거든요. 중요한 역할을.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강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총선은 그냥 이재명 체제로 가고 예. 거기서 이재명 체제 적당히 비판하면서 혁신 안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재명과 어느 정도 이해를 같이 하면서 대신에 이제 대선에서는 대선 후보로서는 이재명을 제치고 내가 가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한다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슬슬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어떤 길을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별로 주목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사실은 하나만 한 거고 이 상태 속에서 이른바 강성 그 친명들 강성들이 있단 말이죠. 강성 지지자들을 다 잘라내고 갈 수는 없어.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보듬어야 되거든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하자는 그대로 다 끌려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의 혁신안이 그렇죠.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자기 혁신안이 있고 그걸 가지고 저 사람들도 설득해내고 하는 데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재명을 아웃시켜야 돼요. 그렇지 네. 않고서는 뭐